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행정안전부의 2024 빈집 정비 활용 사례집이 들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이 빈집 문제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거 골칫거리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뭐랄까 기회의 공간?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거죠. 네. 버려진 낡은 공간들이 뭐 아이들, 청년들 또 주민 모두를 위한 곳으로 바뀌는 진짜 놀라운 변신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의 빈 공간은 또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흥미롭습니다. 빈집이 아이들과 청년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사례들이네요. 네. 특히 그 지역의 필요를 정확히 짚어낸 사례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예를 들면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 거기가 미군 기지 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도심이 좀 침체되면서 빈집이 많아졌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학교는 많은데 아이들 돌봄 시설은 정말 턱없이 부족했어요. 딱 한 곳뿐이었죠. 와, 학교는 많은데 돌봄센터는 하나뿐이었다고요. 그런 불균형이 있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그래서 빈집 두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지은 거예요. 센터를 직접 지었군요. 네, 그렇죠. 이게 정부 지원받아서 지역사회가 같이 아이들 돌보는 시설인데 하루 평균 한 17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동네 돌봄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새로 지은 걸 넘어서 지역의 진짜 필요에 딱 맞게 응답한 거죠. 그러네요. 단순히 빈집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약한 고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거군요. 그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한 남의 사례도 좀 독특하던데요. 그게 먹자골목 안 빈집이랑 낡은 떡공장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경남 남해군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한옥 빈집이 하나 있었고 또 바로 옆에 폐업한 떡공장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각각 청년센터 바라 그리고 청년학교 다랑으로 만든 거죠. 와, 떡공장이요. 신기하네요. 네, 바라는 청년들 활동이나 교류 공간이고 다랑은 뭐 창업 교육 같은 걸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과정이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옆집하고 그 경계 문제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왔대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담장을 좀 더 높여야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 마무리가 되나 보네요. 네, 뭐 설계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더해져서요. 지금은 청년들 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 쉼터나 학생들 아지트로도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잘 극복하고 만들어낸 공유 공간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버려진 공간이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된 거죠. 이야,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걸 넘어서 그 과정에서 관계까지 다시 짓는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이런 공간 창출 외에도 빈집을 그 주거 문제 해결의 열쇠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이건 좀 더 직접적인 해결책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남 합천군의 빈집 활용 나눔주택 사업이 딱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요. 나눔주택이요? 네. 이게 뭐냐면 빈집 소유주한테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군요. 네. 그 대신에 그 집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청년 또는 이제 귀농귀촌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시세의 절반 가격, 반값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거죠. 와, 반값이요? 진짜 저렴하네요. 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채의 낡은 집이 이렇게 좀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야, 이거는 뭐 빈집 문제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 부담도 덜어주고 진짜 일석이조네요.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전남 해남 사례는 더 극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들었어요. 네.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식품부 그리고 이마트 같은 기업 또 재단하고 같이 손을 잡았어요. 민관 협력이네요. 네. 그래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작은 초등학교 주변의 빈집 8채를 싹 고쳐서 전학 오는 가구들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요, 효과가 있었나요? 네. 그 결과
마산초등학교 전학생이 무려 9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9명이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는 거죠. 이게 빈집 재생이 그냥 집 고치는 걸 넘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빈집 몇 채의 변화가 학교를 살리고 어쩌면 지역 전체에 다시 희망을 준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고쳐 쓰는 것 말고요. 아예 철거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경남 산청군 수청상봉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이 낡고 골목이 좁아서 주차난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아, 주차 문제 심각하죠? 네. 근데 빈집 5채를 정비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 40면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주민 불편을 크게 덜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부산 사상구 괴뻑동처럼 철도 옆에 좀 고립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빈집 2채를 허물고 한평 치유 텃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텃밭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린이집 아이들 생태체험 공간으로 분양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빈집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네요. 돌봄센터부터 청년 아지트, 저렴한 주택, 주차장, 텃밭까지. 와, 진짜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빈집이 더 이상 그냥 방치되거나 철거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해지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아까 남의 사례처럼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모든 빈집을 다 이렇게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 따르겠죠. 네, 맞아요. 분명 쉽지만은 않은 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빈집 문제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렇죠. 중요한 점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를 걷다가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나 건물을 보신 적 있나요? 만약 그 공간을 여러분이 직접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즐거운 상상을 펼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